자,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노트 혹은 A4 용지 한 장씩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걸 적기만 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5배는 달라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전부 다 부자여야 돼요. 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거든. 우리 대부분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방향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방향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만 줄창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영어 잘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 생활만 무작정 갈아놓고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되려면 마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적어보라고 할 5가지는 이 방향과 방법이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야, 그거 그냥 네 뇌피셜이냐? 아니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시자 레이 달리오가 쓴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제가 그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적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레이 달리오는 그의 저서 원칙에서 5단계 진화의 고리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여러분, 목표가 있으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당신은 목표가 뭔가요? 뭐가 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요,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되게 두루뭉술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목표가 없는데 나중에 잘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목표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영화에서 나오듯이 택시 타고 기사님 아무 데나 가주세요. 멀리 가주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긴 어딜 가? 어딜 가라고 말을 해줘야 가죠. 일단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왜? 적어도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갈지 광주를 갈지나 정해놔야 운전대라도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목표 없이 이리 꺾었다 저리 꺾었다 하면은 부산이든 광주든 목포든 아무 데도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야, 목표 없이 이것저것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하루하루만 충실히 살았더니 잘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잘 들어보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방향을 명확히 정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명확히 잡았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목표를 정하라고 말하면 또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00억 부자가 돼야지 라고 목표를 정하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잠깐만, 이거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못생겨서 안 될 것 같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자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단계를 모두 잘 실천하되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만 설정하라는 뜻이다. 달성 방법이나 문제 발생 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라. 문제를 진단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진단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 첫 단계밖에 소개를 안 드렸지만 어쨌든 첫 단계 정하면서부터 지금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목표를 원하는데 이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 고민하지 마라. 일단 이번 단계만 클리어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될 게 뭐냐? 목표. 여러분, 노트와 A4 용지 준비하셨죠? 그럼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적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게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해봤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게 아무리 세속적이고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적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문제를 파악하고 방치하지 마라. 우리가 방금 목표를 적었잖아요. 그런데 목표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왜 못 이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못 이뤘냐고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 거의 모든 현상,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연애 컨설팅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연애 컨설팅 해주면 실제로 사람들이
연애를 할 수 있게 돼? 바뀌어? 좀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많이 바뀐대요. 야,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다 하나씩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말 자체를 걸어보질 못한다든지, 혹은 외모를 너무 꾸미지 못한다든지, 혹은 너무 사소한 거에 집착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해결해주면 대부분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령 여러분의 목표가 100억 부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근데 100억 부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문제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나오는 게 내 월급이 200만 원이야. 200만 원으로 100억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200만 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100억이라는 큰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숫자가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작은 숫자가 아닌 큰 숫자를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우리 월급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큰 자산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 레버리지란 책에서도 여러 경제 서적에서도 나오죠. 즉, 내 목표에 방해되는 게 작은 숫자구나. 그럼 이 작은 숫자가 문제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인지조차 하지 못하니 어때요? 방치합니다. 내 월급이 그냥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인지해야죠. 내 문제가 이거구나. 그러면 적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첫 번째 목표를 적으셨을 거예요. 그 목표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시간이 없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월급이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적어보는 게 해결책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세 번째, 문제의 근원을 찾아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월급이 너무 적은 문제를 파악했죠. 그러면 나는 왜 월급을 적게 받을까? 근로소득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월급이 적어야만 할까라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 했어요? 라니까 두꺼운 종이를 말아가지고 그 유산균 포장지, 락토핏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락토핏 포장재, 그 원통령 있거든요. 그거 포장지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라는 게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뭐 이런 능력 요건 없이 그냥 끈기 있게 와서 하기만 하면 된대요. 물론 끈기도 대단한 노력이지만 그분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하고요, 신입사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더래요. 사장님 빼고. 직원끼리의 이 간극이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죠. 내가 월급이 적은 이유는 내가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발견한 문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시간이 없을까? 근원을 찾아봤더니 직장이 부당한 연장 근무를 강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의 근원이 조직 문화가 별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말을 잘 못해. 그럼 내가 왜 말을 못할까? 근원을 찾아보니 사람들 앞에서 나서본 경험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근원을 정확히 찾아봐야겠죠. 그래야 이 근원만 다음번에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릴 때 경험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건지, 아니면 나의 능력 부족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적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해결을 도모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했고 근원도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직 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직을 역시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자본 여유가 있고 상황이 된다면 퇴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을 못한다. 스피치 학원을 가보거나 스터디를 가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 이렇게 내가 발견한 문제의 근원을 극복할 만한 계획을 막 세워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은 이렇게 얼마든지 많이 세워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건요. 결정은 하나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월급이 적어. 그러니까 나는 전문직도 공부하고 투자도 공부하고 나는 사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다 해봐야지 라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모든 걸 하려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하려면은 거기에 정말 오롯이 나의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여러 개를 한다고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의 근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만 하자. 그래서 한번 지금 일단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떠오르는 방법. 자, 아까 저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장 내가 적용할 수 있든 없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쭉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퇴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적어보시고요. 지금 당장 이직은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일단 많은 해결책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5번째. 계획을 끝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이에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이라는 말을 타이슨이 했는데 백날 타이슨 때리려고 계획 세워봤자 어떻게 돼요? 실천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타이슨이 너무 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계획으로만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은 우리 전부 부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새해 초, 해년마다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냐? 계획만 세운다고 다가 아니라 계획 다음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지속성 있게 실천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끈기를 가질 수 있냐? 그 방법은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뭐라고요? 환경 설정. 지속성이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 즉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성을 만드는 겁니다. 새벽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예 자기 전에 운동 양말, 러닝 양말 신고 러닝복을 다 입고 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가기 편하니까. 신발도 눈앞에 바로 내려다 놓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 스마트폰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감옥에 아예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싶다. 퇴근하고 책 읽어야지 할 게 아니라 독서 모임에 들어가거나 아예 주변에 나 책 안 읽으면 내가 돈 줄게 라고 선언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지. 열심히 해야지만 한다고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해보셨듯이 그거 안 돼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적어보셔야 할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선택한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일단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그래서 적어서 중요한 거 그대로 실천해보시면 됩니다. 친구한테 실제로 바로 카톡을 보내시고요. 여기 댓글에다가 제가 이거 안 하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어쨌든 댓글에다가 내가 어떻게 나의 계획을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걸 적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료 모임에 가입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돈을 걸어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실지도 지금 적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레이 달리오의 원칙을 참고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라. 어디로 갈지는 정해놓고 운전대를 틀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고 방치하지 마라. 이 목표를 우리가 목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다. 그것을 파악하자. 세 번째, 그 문제는 왜 생겼는지 근원을 좀 파악해보자. 그리고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히 반복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자 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파악하셨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에 여러분이 방금 노트나 A4 용지에 적으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선언을 해놔야지 환경 설정이 되거든요.